안녕하세요. 차트의 등락 너머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드리는 화이트페이퍼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방금 마감된 12월 21일 하루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조금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1.90달러 부근에서 멈춰있는 듯한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으니까요. 거래량은 유지되는데 가격 변동폭은 줄어든 상황. 누군가는 이걸 보고 상승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꼭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 정적은 일본 금융거인 SBI가 XRP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장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강한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금 마감된 21일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해석해드리고, 특히 SBI 파트너십이 어떻게 XRP를 단순 송금 코인에서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으로 진화시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의 횡보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지난 3일간의 흐름을 날짜별로 명확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읽어야 다음이 보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19일 BOJ 금리 인상 쇼크로 1.77달러까지 떨어지며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20일 시장은 보란듯이 V자 반등에 성공하며 1.93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감된 21일 시장은 철저한 방어 모드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일 하루는 1.89달러에서 1.91달러 사이에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 급방등 이후에 보통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은 1.90달러라는 높은 가격대에서 다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옆을 밀면서 버텼다는 건 세력들이 1.90달러 밑으로는 안 보낸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즉, 21일의 행보는 상승을 포기한 게 아니라 2달러 재돌파를 위해 발판을 단단하게 다지는 축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 SBI 파트너십을 아주 깊이 있게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뉴스를 그냥 일본에서 파트너십 맺었네, 호재네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XRP의 정체성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사건은 SBI 리플 아시아와 도플러 파이낸스의 MOU 체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YIELD와 RWA.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XRP의 이미지는 뭐였죠? 빠르다, 싸다, 송금용이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지갑에 1년을 넣어놔도 코인 개수가 늘어나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 협약의 핵심은 리플 레저 위에서 XRP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나 거대 기관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 자산도 좋아하지만 들고 있으면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채권 같은 자산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SBI는 지금 XRP에 이 채권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XRP를 사서 보유해라. 그럼 시세 차익도 주고 이자도 주겠다. 이건 기관들에게 XRP를 매집해서 장기로 묻어둘 가장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계획이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SBI VC 트레이드의 XRP 랜딩 서비스 모집, 이게 그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의 XRP 빌려주면 이자 줄게 라고 하는 건데, 이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SBI가 왜 이자를 주면서까지 XRP에 모으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관들의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 상품이나 ETF 같은 상품을 기관들에게 팔려면 막대한 양의 XRP가 필요합니다. SBI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보증 설 테니 물량 다 가져와라 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랜딩 서비스 시작은 곧 기관 대상 비즈니스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SBI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SBI 홀딩스는 자산 규모만 2,14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0조 원이 넘는 아시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입니다. 기타오 요시타가 CEO는 수년 전부터 모든 일본 은행이 XRP를 쓰게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죠. 최근 SBI가 비트코인과 함께 XRP ETF를 신청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정리해볼까요? 도플러 파이낸스와 손잡고 이자 수익 구조를 만든다. 유동성, 랜딩 서비스를 통해 시중의 XRP 물량을 흡수한다. ETF 승인을 통해 기관 자금의 고속도를 뚫는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지금 당장 차트가 1.9달러에서 횡보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300조 원의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SBI가 XRP를 아시아 금융의 기초통화로 만들기 위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2일에 지루한 횡보장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버텨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입니다. SBI라는 거대한 재료 외에도 마감된 데이터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여전히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격의 흐름과 무관하게 XRP ETF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유입액은 1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빠질 때도 리플만은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지금의 횡보장을 박앤세일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수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 코인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어서 개인 지갑으로 다 빼갔다는 겁니다. 시장의 매도 물량이 말라버리는 공급 쇼크가 오기 직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주간 차트상 RSI가 매수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고, 엘리엇 파동상으로도 조정 파동이 끝나고 가장 강력한 상승 오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은행들이 2026년 8달러를 예측하는 게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것을 차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일 급락, 20일 회복, 그리고 21일 횡보. 이 흐름은 명확하게 바닥 다지기였습니다. 20일 하루는 SBI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1.9달러 공간은 나중에 차트를 돌아보면 기관들과 나란히 물량을 모았던 마지막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1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95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건 음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신호탄이니 편안하게 상승을 즐기시면 됩니다.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을 보십시오. 저는 시장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다시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